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게 심장마비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피곤해서 생기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하는 다리 쥐가 실제로는 심장과 혈관에 큰 이상이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 통증을 없애는 응급처치 비법, 그리고 재발을 막는 생활습관과 영양관리법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심장내과 의사 박정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은퇴 후에는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그냥 주물러서 풀리길 기다리거나 바나나 같은 음식만 찾고 계신가요? 이런 대처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리에 쥐가 났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분은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나도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박 선생님, 밤마다 종아리가 뭉치고 쥐가 나서 너무 아파요.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대부분은 단순히 근육이 피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근육의 급격한 수축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전기 신호와 미네랄의 균형으로 움직이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갑자기 근육이 뭉쳐버리죠.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땀을 흘려 수분이 부족해져도, 약물 복용 때문에 체내 미네랄이 줄어들어도, 혹은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잘 돌지 않아도 쥐가 잘 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단순한 경련을 넘어 우리 몸이 심장과 혈관의 이상을 경고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리에 쥐가 더 자주 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만 증상이 심하다면 이는 누워있을 때 혈류가 느려지면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에 손발이 차고 저리거나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도 함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5살의 김철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뭉치고 쥐가 나서 몇 번이나 잠에서 깨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결국 병원에서 심장 판막 질환과 말초 혈관 질환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일 수 있으니까요.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이 단순한 근육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심각한 질환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사이에서는 이 증상이 심장질환, 당뇨, 신장질환, 말초혈관 질환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다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리에 쥐가 더 자주 나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결국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걸을 때 종아리가 당기거나 밤에 근육이 뭉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위험이 높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과 신장질환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신경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이 잦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72살의 이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다 결국 발목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아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말초혈관 질환과 당뇨 합병증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건 이미 몸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쥐가 자주 나고 손발이 차거나 저리며 가끔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 곤란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건 사실상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말 들으시면 조금 놀라셨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큰 병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76살의 최성자 할머니였습니다. 몇 달 동안 밤마다 종아리가 뭉치고 쥐가 났지만 그냥 참고 지내셨죠.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말초동맥 질환과 심장 판막 질환이 함께 진행 중이었고 이미 다리 혈류가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혈전이 생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쥐가 나는 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하고 넘기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런 안일한 생각이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다른 73살의 박동수 어르신은 밤마다 쥐가 나는 걸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동네에서 듣고 온 말만 믿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낫는다며 소금 섭취를 늘리셨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결국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잘 들어보세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건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액순환 이상과 전해질 불균형이 함께 작용하는 경고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염분 섭취를 잘못하면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 경우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잘 알려지지 않은 응급처치 5가지 비법, 여기에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쥐가 날 때 다리를 주무르기만 하셨나요? 사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비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 진료실에서도 이런 방법이 있었어?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꿀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발바닥 지압점 자극입니다. 쥐가 난 쪽 발의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볼록한 발바닥 부분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꾹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종아리 근육과 연결된 신경이 모여 있어 반사적으로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지압하면 훨씬 빠르게 경련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릎 뒤 오금 부위 압박하기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뒤쪽 오금 부분을 손바닥으로 10초간 세게 눌러주세요. 이곳은 다리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를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경련이 빠르게 풀립니다. 특히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 손으로 오금을 꾹 눌러주기만 해도 통증이 한결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벌리기입니다. 쥐가 난 발의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잡아 벌려보세요. 이 동작은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반사작용을 일으켜 경련을 완화시킵니다. 처음 해보면 약간 낯설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꿀팁은 쥐가 난 발을 바닥에 강하게 디디고 체중 싣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기 어렵다면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체중을 실어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근육이 강제로 늘어나면서 경련이 훨씬 빨리 풀립니다. 특히 이 방법은 누워있다가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바로 쓸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조금 특이한 방법인데요. 손등을 반대 손톱으로 강하게 눌러 자극하기입니다. 이건 통증을 분산시키는 응급지압법인데 손등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눌러주면 뇌가 통증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근육 경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한방에서도 응급처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실제로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쥐가 나면 대부분 무조건 주무르기만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알면 통증을 훨씬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5가지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아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방법들을 배운 후로는 통증이 훨씬 빨리 진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쥐가 나면 꼭 오늘 배운 비법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통증이 즉시 풀린다 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 식사 중 어느 때 소금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짜게 먹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물 요리나 젓갈, 김치 국물까지 다 포함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염분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건 이 염분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다리에 쥐를 더 잘 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78살의 이정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치고 쥐가 나는데 혹시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오히려 더 짠 음식을 찾으셨죠. 결과적으로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이 막혀서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에 소주 한두 잔이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술은 혈액을 묽게 만들면서 동시에 탈수를 일으켜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밤중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 쥐가 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매일 하는 습관이네 하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쥐가 나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혈액순환을 살리는 생활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천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세, 그게 바로 다리에 쥐를 불러오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반대로 장시간 서 있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근육을 쉽게 뭉치게 만들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살의 정미숙 할머니는 평생 재봉이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일하다 보니 종아리가 자주 붓고 밤마다 쥐가 났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셨지만 검사 결과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결국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반대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73살의 최기영 어르신은 하루 8시간 이상 서서 일하시다 보니 다리 통증이 심했고 퇴근 후엔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혈액순환은 너무 오래 앉아도 너무 오래 서 있어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 있다면 30분마다 일어나서 다리를 흔들고 서서 일한다면 틈틈이 앉아 다리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둘째, 자기 전에는 종아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 쉽게 돌아가면서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시나요? 혹시 10번도 안 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다리에 쥐가 더 잘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로 본인의 생활 습관을 솔직하게 적어보시면 서로의 팁을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는 걸 예방하려면 어떤 영양제를 챙기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약이나 주사보다 먼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지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건 마그네슘 보충제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간 경련이 잦은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만으로도 쥐가 나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칼륨과 칼슘 보충입니다.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칼슘은 근육의 정상적인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합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빠져나가 쉽게 결핍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약사나 의사와 상담 후 복합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와 비타민E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이 좁아져 다리에 피가 잘 돌지 않는 분들은 꾸준히 섭취하면 혈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신경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고 신경 손상이 있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영양제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고려해 약사나 의사와 상의한 후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양제를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본인이 먹고 있는 영양제나 효과를 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밤에 쥐가 잘 나는 이유, 혹시 방 온도나 수면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실제로 추운 방에서 자거나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서 자면 근육이 긴장되고 혈관이 수축해 쥐가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발을 차게 하고 자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경련을 유발하죠.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나 스타틴 콜레스테롤 약, 일부 혈압약은 체내 전해질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쥐가 더 잘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한 뒤 쥐가 심해졌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복용량이나 약 종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 과격한 운동 직후 회복 부족입니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리하게 걷거나 등산을 한 뒤 충분한 스트레칭 없이 잠자리에 들면 근육이 피로해져 쥐가 자주 납니다. 특히 체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이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살의 유재호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평생 운동을 거의 안 하다가 손주와 함께 등산을 다녀오신 뒤 밤새 종아리에 쥐가 나서 응급실까지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순환 장애와 전해질 불균형이 함께 겹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무리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쥐가 나는 건 단순히 피곤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그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장과 혈관 그리고 몸속 전해질 균형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작은 불편을 무시하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 후회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쥐가 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거창한 치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짠 음식과 과음을 줄이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발목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쥐가 자주 나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함께하는 이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내 몸을 지키는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